네, 이복헌 원장님. 예, 예. 지난번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상징후 심리했잖아요. 거래소에서 예. 그 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거래소 결과가 저희 감독원으로도 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의 기초에서 그 지금 감독원의 특사경 있잖아요. 통해서 조사할 의향 있으세요? 절차로 보면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향 있으신 거죠? 어쨌든 조사하실 거죠?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거 자체가 조사의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오늘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 역사의 치욕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에서도 그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고 대변인 논평까지 냈었는데 검찰에서 이 손모 씨의 항소심 결과를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손모 씨는 손실을 봤어요. 그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큰 거라고 하면 기소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김건희 명품백 그 무혐의 처분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한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할게요. 엊그저께 그 정부가 이사회 충실 의무에 노력 의무를 추가한 상법 개정을 확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예, 근데 이거 바로 이제 법무부랑 금융위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본 의원이 그 기존의 그 현안 질의에서도 좀 확인하고 법무부에도 좀 확인하면 그 상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답변은 또 안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게 참 보이는 좀 답답한데 우리 그 금감원장께서는 지난 6월달에 상법상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소신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필요성 그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어쨌든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좀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그 밸류업 정책이 사기 밸류업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야 간에 금투세의 논쟁에서 촉발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자본시장 밸류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법 개정 등에 대한 골든타임이라고 보는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두산 바켓하고 두산 로보티스하고 합병한 이후에 그다음 포괄적 주식 인수 방식으로 두산 바켓을 상장 폐지시키는 그 내용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두 차례 반려했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두산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맞죠? 예, 아시죠?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티스 간의 합병은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산그룹의 알짜 기업인 바켓을 두 눈 뜨고 빼앗기게 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그냥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티스에 매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를 피해 주는 것을 넘어서 결국은 두산 오너가의 그 뭐랄까 경영권 승계 이런 편법으로 좀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 이제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시장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에서 좀 생략을 하고요. 예.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 두산그룹의 합병 추진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야심차게 약속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우리 금융 당국에서 뭐 혹시 답변을 예. 아니, 그 두산건 관련돼서는 뭐 제가 그 그룹 자체의 의도를 평가할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가액이라든가 내지는 그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게 많았고 저희도 이제 뭐 금융 전문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듭 반려 요청을 해서 두산에서 조금 더 그 시장의 요구에 맞고 그 주주가치 환원의 정신에 맞는 쪽으로 지금 수정을 하는 걸로 저희가 기대 내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뭐 상법 등 개정과 관련돼서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그 일환으로 금투세 폐지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도 거듭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기도 하고 검토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 뭐라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체 상법 체계를 좀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경영 형식에 또 과도하게 예를 들어 뭐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균형 있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냥 이 자리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해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